자, 수업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뭐야? 힘을 계속 분해해 가는 거야. 근데 오늘은 이제 빗면의 분해야.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어려울 텐데 얘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한 번만 배워놓으면 겁나 쉽다. 이유는 왜 그럴까? 응용이 안 돼서 그래.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되게 어렵다 싶은데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이 빗면이 제일 쉬워. 왜? 응용 불가니까. 이게 훨씬 더 좋아. 응용이 안 되는 게. 얼마나 좋아? 물리에서 응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자, 봐. 내가 이 물체를 여기다 뒀는데 여기다 둔 거야. 여기다 둔 거야. 여기다 둔 거야. 여기다 뒀는데 얘가 정지돼 있대. 그럼 얘가 정지돼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얘가 받고 있는 알짜임의 총합은 얼마나 돼야 돼? 0이 되겠지. 됐니? 그럼 어떻게 해서 0이 될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지. 됐니? 자, 봐. 얘는 무조건 무슨 역은 받아? 그렇지. 중력은 무조건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중력을 무조건 받으니까 중력은 어느 쪽으로 받아야 돼? 자, 해보자. 중력은 어느 쪽으로 받는 거야? 중력은 분명히 무조건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렇지. 지면과 수직하게. 그러면 얘는 지면과 수직하게 중력을 받을 거 아니야? 저 새끼 질량이 m이야. 그럼 얘가 중력이야, 중력. 중력인 거야. 그럼 얘가 받는 힘은 저 중력 하나밖에 없는 거지. 모든 마찰은 무시해보자고, 일단은. 알겠니? 그러면 얘가 마찰이 무시돼서 이번에는 정지 말고 내려간다 쳐보자. 움직일 때 어느 쪽으로 내려갈 것 같아? 그렇지. 빗면 방향으로 쭉 내려갔겠지. 왜 빗면 방향으로 내려가겠어? 그렇지. 그 빗면 방향으로 뭐가 작동하니까 그래? 힘이 작동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요 힘을 뭐 하는 거야? 분해하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지금 힘이 지면과 수직하게 내는 요 힘이 지금 뭐가 돼야 돼? 외력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힘을 즉각 분해할 수 있느냐라는 게 그게 실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X축의 힘과 요렇게 Y축의 힘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해서 요 힘과 요 힘의 평행사, 그림이 좀 그렇다.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뭐야? 중력이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저 힘을 분해하면, 잘 봐, 이제 내가 어떻게 분해하는지 봐. 이 힘을 분해하면 분명히 요 빗면상으로 작용하는 요 힘이 있을 거라는 거지. 요 힘이. 됐니? 요 힘을 X축 방향의 힘이라 그런다면 얘하고 수직한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저걸 Y축의 힘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쪽에 힘, 무슨 쪽에 있는 힘이 있는 거야? Y축의 힘이 있겠지. Y축에 있는 힘이 있겠지. 됐니? 그러니까 fx하고 fy가 합쳐서 뭐가 나온 거야? 중력이 나오게끔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 fy와 fx가 합쳐서 조금 길게 나왔네. 합치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바로 뭐가 돼야 돼? 중력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 중력을 알짜임이 아니라 중력을 외력으로 받아서 알짜임으로 내려가는 건 X축의 운동 방향으로 저기 알짜 힘이 누가 되는 거야? 얘가 알짜 힘이 돼서 이렇게 쭉 내려가겠지. 내려간다 그러면. 내 말 이해됐니? 그럼 저 X축의 fx의 축의 힘은 얼마냐? 그걸 알아내는 거야. 그걸 알아내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아내는 건 뭐 그닥 어렵진 않아요. 수학적으로.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세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그대로 뭐가 돼야 돼? 닮음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세타면 얘가 세타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 각도가 90도가 될 테니까. 됐니? 그럼 요게 세타가 될 것이고 그럼 자동으로 요 값도 어떻게 돼야 돼? 세타가 됩니다. 요게 세타 값이 된다. 요 세타 값이 되는 거야. 됐니? 다시 지울게. 그러니까 요 각하고 요거 시험에 나와. 요 각은 무조건 이 각하고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는 건
이 값이 뭐라는 것만 알아. mg 값이라는 걸 알겠지. 그럼 fx는 이 값인데 어차피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요 값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요 값은. 됐니? 그럼 빗변물에 뭐가 돼야 되겠어? 높이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요 값이 mg니까 mg 뭐가 돼야 돼? 요 높이는 사인 세타 값이 돼야 되겠지. 됐니? 그럼 요 값이 구해지는 거지. 얼마로 구해져? mg 사인 세타로 구해지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모르면 빗면상에서 됐니? 빗면 방향의 힘은 응용이 없어. mg 사인 세타야.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mg 사인 세타인 거야. 이렇게. 얼마나 좋냐고. 응용이 없어. 그러니까 배울 때 저게 복잡해 보이는데 빗면상에서 빗면 방향으로 받는 힘. 빗면 방향이라서 빗면 방향으로 받는 힘 얼마야? 그렇죠. mg 사인 세타야. 내 말 이해 갔어요? 조금 이따 하겠지? 뭐 말할 거냐면 지금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지금 마찰력을 안 한 건데 얘가 정지됐다면 정지됐다는 가정이야. 그럼 정지됐다면 어떻게 돼? 빗면상으로 내려가는 힘과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마찰이 있으니까 여기에 마찰이 이 방향으로 있겠지. 여기에 마찰력이 만약에 있다면 요 마찰력하고 저 mg 사인 세타 값하고 같으니까 정지돼 있겠지. 정지돼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그래서 빗면상에서 작용하는 힘은 얼마야? mg 사인 세타야. 그럼 빗면상에서 정지된 물체가 받는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야? mg 사인 세타지 뭐 정지돼 있는데. 됐어요? 하나 더 있지? 하나 더 있는 거야? 뭐 있지? 그래. 위아래도도 정지잖아. X축 방향만 정지가 아니라 뭐야? 그렇지. Y축상도 정지지. 그러니까 봐. 얘가 이게 요 물체가 됐니? 면을 누르고 있어. 얼마로 누르고 있어? fy 값으로 누르고 있잖아. 그럼 fy 값도 내가 알아 몰라? 알지? 이 값이 세타면 이 값은 자동으로 세타지? 그럼 이 값이 지금 얼마야? mg지? 그럼 빗면 밑변이겠네. 얘는 그러면 밑면이겠네. 그럼 빗변물의 밑면을 코사인이라 그러겠네.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 구해줬네. 얼마야? mg 코사인 값이 돼야 되겠지. 이게 mg 코사인 값이네. 됐니? 그러면 저건 뭐야? 됐니? 물체가 빗면을 누르는 힘이 돼야 되겠지. X축을 한다 그러면 누르는 힘이니까 마이너스 X축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요 빗면이 물체를 떠받드는 힘도 있어야 되겠지. 우리가 떠받드는 힘을 전 시간에 했나? 우리가 수직항력? 면이 물체를 떠받드는 힘을 뭐라 불러? 수직항력이 되겠지. 그래서 빗면상에서 수직항력은 얼마가 돼야 돼? 빗면상에서 수직항력은 얼마가 돼야 돼? 요 힘이 돼야 되겠지. 요 힘이. 됐네? 그래서 요 힘이 얼마가 돼야 돼? mg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겠지. 똑같은 거지. 그래야 정지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야 정지돼 있을 거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쉬운 거야. 왜? 얘는 응용이 없어. 그래서 빗면상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힘은 뭐야? 무조건 mg 사인 세타야. 빗면상에서 수직항력은 얼마야? mg 코사인 세타가 되게끔 되는 거야. 겁나 쉬운 거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끝. 됐죠? 끝난 거야. 저는 간다. 이렇게. 각이 너무 큰데? 뭐 45도로 할까? 그냥 30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0도인데 각이 너무 크다. 야. 됐죠? 이렇게. 책에 있어. 2kg이란만 하자. 됐니? 그러니까 2kg이라 했을 때 이렇게 30도. 됐어? 가속도 얼마야? 마찰은 무시할게. 이렇게 되냐. 마찰은 무시할게. 그럼 마찰이 없다면 무조건 빗면사에서 내려오는 힘이 얼마야? 분해, 해, 볼 필요 없다니까. 왜? 응용이 없어. 됐니? 물리에서 응용 안 되는 몇 안 되는 구간이야. 졸라 쉽다고. 빗면사에 내려오는 힘 얼마라고? mg 사인 세타 바로 되는 거야. 그래서 mg 사인 세타야. 됐니? 그리고 사인 몇 도야? 30도지 뭘. 됐어요? 그럼 mg는 얼마야? g는 10으로 해.
20. 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1. 그럼 얼마야? 16톤. F는 나왔지. M, A. 가속도 얼마야? 5.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두 번째 봐. 조금 이제 더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낙하하는 동안 등가속도야? 이렇게 묻는 거야. 등가속도야? 당연히 등가속도지 뭘 고민해. 됐니? 잘 봐, 다시. F는 MA야. 됐니? 자, 등가속도냐고 물어봤지? 그러면 이 값이 뭐냐고 물어본 거야? 그렇지. 일정하냐고 물어본 거야. 일정하냐고. 됐니? 근데 어차피 이 새끼의 질량은 무조건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등가속도냐고 물어봤지? 그럼 너희들이 대답할 때 뭐라고 하면 돼? 힘이 일정하냐? 이것만 데리고 가면 되지? 그럼 이 새끼가 떨어지면서 힘이 일정해, 안 일정해? 일정하지. 이 힘은 무조건 얼마로 정해져 있어? mg 사인 세타로 정해져 있잖아. 근데 이 사인 값이 얼마야? 요 빗면은 여기서도 30도지만 여기서도 30도고 여기서도 30도지. 그러니까 빗면을 내려오고 있는 애의 각이 변하지 않겠지.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됐든 간에 F 값이 얼마야? 일정한 거야. 그럼 F가 일정하면 가속도는 어떻게 해야 돼? 일정해야 되겠죠. 그래. 그래서 그냥 등가속도가 되는 거야. 겁나 쉽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할 수도 있겠지? 됐니? 뭐 할 수 있어? 지금 30도를 내가 예를 들었지? 그럼 봐라. 얘가 만약에 45도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45도야. 됐니? 똑같은 물체고. 됐지? 그럼 얘하고 얘하고 차이점 뭐가 있어? 그치? 둘 다 등가속도야. 공통점은. 근데 얘는 mg 사인 30도. 얘는 mg 사인 45도. 사인 30도는 얼마야? 2분의 1. 45도는 얼마야? 2분의 루트 2. 누가 더 커? 얘가 더 큰 거야. 그럼 힘이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누가 더 커? 가속도가 얘가 더 크지. 가속도가 여기 더 큰 거야. 그럼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누가 더 빨라? 얘 먼저 빠른 거야. 여기 먼저 도착하겠지. 뭐 이런 거. 내 말 이해갔어요? 그래서 빗면상은 아주 쉬운 거야. 아랫방향으로 무조건 얼마야? mg 사인 세타야. 얼마나 좋아. 응용도 안 돼서. 근데 우리 책에서는 여러 형태로 문제를 낼 거야. 알겠니? 지울 거야 나. 책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쉬운데 문제가 형태가 여러 개의 형태가 나오더라고. 자, 봐. 이제 조금 어려워져도 돼? 자, 이제 봐. 빗면 말고 곡면 갈게. 빗면 말고 곡면 가는 건 똑같은 거야. 근데 봐. 곡면. 그럼 봐라. 곡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곡면이지 이번엔. 그러니까 봐. 그럼 여기서 내가 둥근 공을 하나 떨어뜨려. 둥근 공을 하나 떨어뜨려. 됐니? 얘는 그럼 어떤 운동할 거야? 그치, 무조건 가속도 운동을 하겠지. 등가속도는 아니겠지만 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가속도 운동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F는 MA에서 이 값이 무슨 뜻이야? 있다는 뜻이야. 얘가 없으면 무슨 속도야? 등속도지. 얘가 있으면 뭐야? 가속도지. 그러니까 이 새끼 무조건 가속도야. 근데 등가속도는 아니야. 등가속도가 되려면 이 힘이 어때야 돼? 일정해야 되겠지. mg 사인 세타로 분명히 빗면상에서 떨어지는데 이 사인 값이 변해 안 변해? 변해. 지금 저게 곡면이면. 그럼 지금부터 할 거야. 어떤 가속도 운동을 해?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계산은 못 해. 계속 변할 테니까. 어릴까 쉬울까? 겁나 쉽지 뭘. 엄청 쉬워. 봐. 여기에 각. 여기에 각. 여기에 각. 여기에 각. 내려오면서 각이 커져 작아져.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 mg는 그대로지. 그러면 내려오면서 뭐가 변하고 있다는 거야? 사인 값이 변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사인 값이 커져 작아져. 그렇지. 사인이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 mg 사인이 작아지니까 전체적으로 힘이 작아져 커져? 힘이 작아지겠지. 그렇지.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뭐예요? 어려운 건 뭐야? 가속도가 뭐예요? 작아지겠지. F는 MA. 그러니까 질량은 변하지 않는데 힘이 작아지지.
가속도가 작아져. 잘 봐. 가속도가 작아지면 속도는 커져 작아져. 거기서 다 당하는 거야. 이걸 일단 한번 내가 하겠어. 속도 시간의 그래프로 고치면 속도 시간의 그래프로 고쳐. 속도 시간의 그래프로 고치면 속도 시간의 그래프로 고치면 여기서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가속도가 돼야 되겠지. 근데 가속도가 작아진다 그랬지. 내가 언제 속도가 작아진다 그랬어. 그러면 얘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속도는 빨라지는데 가속도가 작아지겠지. 가속도가. 이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애들은 어떻게 돼? 속도는 겁나 빨라지는데 가속도가 작아진 운동으로 내려오는 거야. 저런 운동이 어디에 있을까? 많아. 스키장 가면 다 저렇게 생겼어. 스키장 또는 뭐야? 놀이공원에서 떨어지는 것들은 다 저렇게 떨어져야 돼. 나중에 더 깊은 걸 배우겠지만 이렇게 떨어져야 관성이 어때? 떨어지면서 속도는 빨라지는데 관성력이 작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다치지 않고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저걸 반대로도 시험에 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것도 반대로 되면 자, 봐. 공면이야. 그러니까 공면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너무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쭉 떨어지겠지? 그럼 이것도 어때? 그치? 빗면상에 떨어지는 거와 똑같이 힘은 응용이 없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얘가 받는 힘도 얼마가 돼야 돼? mg 무조건 얼마야?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됐니? 그 점들이. 그러면 얘는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 내려오면서 이 각이 커져 작아져. 겁나 커지네 지금. 수평면에 대해서 각이 커지겠지. 그러니까 얘가 받는 힘 뭐가 커지는 거야? mg 사인 세타에서 mg가 변하지 않고 사인 세타 값이 증가하는 거지. 그럼 사인 세타가 여기다 쓸게. mg 사인 세타에서 f야. 얘가 받는 힘 알짜임 f잖아. 알짜임 f는 뭐 나와야 돼? m a가 나오게 됐잖아. 그러니까 m 어차피 필요 없지. 그럼 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지. 그런데 g가 변할 일 없고 사인 세타가 뭐 해버려? 증가하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뭐가 증가하겠어? 가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그럼 가속도가 증가하니까 만약에 얘가 떨어지는 걸 속도 시간의 그래프로 고친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무섭게 떨어지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놀이공원에서 저런 거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 있어? 엄청 무서운 거지. 왜? 속도가 빨라지는데 뭣도 빨라져? 가속도도 빨라진다고. 그러면 나중에 봐요. 관성력도 빨라진다. 관성력도 커진다고.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관성력이 커져서 엄청나게 내가 어때? 몸이 제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 놀이기구 맨 처음에 스타트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니? 계속 이러면 큰일 나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키장도 이렇게 꾸미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야. 왜? 얘네들이 스키 타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 관성력이 증가되니까 내가 멈출 수가 없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키장 같은 데 가보면 출발할 때는 이런 형태로 꾸밀지 몰라도 도착점에서는 이런 형태로 꾸며야 되는 거야. 왜? 속도는 빨라져도 관성력이 작아져서 자기 몸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 저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상에서 보면 알겠니? 아까 빗면, 이걸 뭐라 그래? 공면. 그래서 공면상에서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는 없어. 왜? 연속적으로 변할 테니까. 하지만 그릴 수는 있는 거지. 여기까지는 해야 되더라고. 앞으로 문제 풀 때. 됐습니까? 그래서 빗면이야. 너무 쉬워. 암기돼 버리지? 됐니? 빗면상에서 나타나는 힘 얼마야? mg 사인 세타야. 빗면상에서 수직항력 얼마야? mg 코사인 세타야. 얘는 응용 없어. 됐죠? 여기까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니네가 책이 처음 바뀌었는데 어렵게 바뀐 게 또 이제 여기서 마찰력까지도 물어보더라. 그래서 우리 책에도 잠깐 논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찰력이. 근데 문제를 내가 몇 개 풀어봤는데 넘기다 보니까 마찰력 문제가 또 나와. 환장하겠네. 야, 여러분들 아직 학교에서 이 수업을 안 해봤지? 그래서 너희들 학교 선생님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 책이 완자야. 그리고 선생님 서점에 가서 봤는데 아직 완자 말고는 제대로 된 책이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찰력이 또 있어서 이걸 어쩌라는 건지. 그리고 문제도 우리 면제 편에도
마찰력 문제가 있어. 몇 번에 있더라? 뭐 여기 어디 있어? 얘 있네 여기. 여기 있어서 정지 마찰 개수를 구하라는 둥. 그것도 서술형으로 구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해야 될 거는 같아. 우리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왔네. 물질 가속도 나오는 문제 있네. 11번에. 그래서 마찰력도 잠깐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찰력 잠깐 다루러 가겠습니다. 이거 되게 복잡한 내용이야. 마찰력. 마찰력인데. 물론 마찰력의 정의는 뭐야? 물체 운동을, 그렇지, 방해하는 거야. 그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 그래?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마찰력은 잘 들어야 돼, 동. 마찰력은 두 종류가 있어. 그래서 마찰력은 아주 중요한데, 마찰력은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 이상한 마찰력이 있어. 이게 뭐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있어. 그리고 정지 마찰력이 있어. 그래서 마찰력을 우리가 약자로, 힘이니까 F로 쓸 건데 모든 힘은 다 약자가 F야. 근데 마찰력은 스몰 F를 써, 이렇게. 그래서 마찰력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 그러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있고 정지 마찰력이 있어. 근데 얘네들이 좀 웃겨. 어떤 거냐면 선생님 봐라. 나 봐. 이에 먼저 질량, M. 됐니? 봐봐. 마찰력은 일단 이에 먼저 하고 다음에 식으로 증명할게. 좀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있지, 얘를 10N으로 당겼어. 10N으로 당겼다? 근데 정지돼 있어. 마찰력 얼마야? 내가 10으로 당겼다니까? 근데 정지돼 있어. 마찰력 얼마야? 10. 왜? 정지된 정지된 모든 물체의 알짜임 얼마야? 0이니까. 그럼 내가 20으로 당겼다? 근데 정지돼 있어. 마찰력 얼마야? 20. 30으로 당겼다? 정지돼 있어. 마찰력 얼마야? 30. 그렇지.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정지 상태일 때 마찰력이에요. 정지 상태. 그러니까 정지 마찰력은 이름이 되게 쉬운 거야. 정지 상태라는 조건이 성립할 때 정지 마찰력이 되냐. 정지 상태의 마찰력을, 됐니? 무슨 마찰력이라고 그래? 정지 마찰력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이 정지 상태일 때 마찰력을 우리 뭐라 그래? 정지 상태 마찰력을 외력과 같다고. 그 정지 상태일 때 마찰력은 외력과 같은 거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니? 그 정지 상태 마찰력은 뭐라고 같다고? 정지 상태일 때 마찰력이고 그 크기는 얼마야? 외력과 같은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구해 안 구해? 안 구하는 거야. 정지 상태인데 무슨 마찰력을 구해? 안 구하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찰력을 구하는 게 무슨 마찰력만 구해? 최대 정지 마찰력만 구하는 거야. 그럼 봐라. 10으로 당겨 안 움직였어. 마찰력 10. 20으로 당겨서 안 움직였어. 20. 30도 안 움직였어. 30. 40도 안 움직였어. 40. 50 되는 순간 하고 움직였대. 됐니? 그러면 움직이는 그 순간 어디까지 버티는 거야? 50까지 버티는 거지. 그걸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은 움직이는 그 순간 찰나, 움직이는 순간 그 찰나의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50N을 주면, 됐니? 50N을 주면 그 순간 움직였대. 그럼 걔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 거야? 50N까지 버틸 수 있구나. 그러면 걔가 버틸 수 있는 최대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찰력은 정지 상태야, 최대 정지 상태야.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지 마찰력을 구하거나 그럴 일 없어. 그럼 무슨 마찰력만 구하면 돼? 최대 정지 마찰력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 50N이야. 그럼 정지 마찰력은 얼마겠어? 50N 이하라는 쓰면 안 되지. 미만이면 어떻게 되겠어? 다 정지 마찰력이지. 최대 정지 마찰력이 50이다? 49N으로 당겼어.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이겠지? 그럼 마찰력 얼마야?
49N이지 뭘. 최대 정지 마찰력이 50N이다. 49.8N으로 당겼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겠지? 그럼 정지 마찰력 얼마야? 49.8이지 뭘 고민해. 알겠니? 그러니까 정지 마찰력은 이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면 얼마야?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하는 거야. 최대 정지 마찰력을. 내 말 이해 갔어?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한다고. 정지 마찰력은 뭐야?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작은 힘으로 당기면 어차피 안 움직이겠지? 그럼 그 마찰력은 얼마야? 정지 마찰력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 다음은 하나 더 있어. 무슨 마찰력 있어? 운동 마찰력 있어. 이건 색깔 좀 바꾸자. 운동 마찰력 있어. 운동 마찰. 얘하고 이제 가 세트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해. 운동 마찰력은 뭐야? 그렇지. 움직이고 있는 동안. 는 동안의 마찰력. 움직이는 순간과 움직이는 동안은 달라. 됐니? 50N인 순간 어떻게 돼? 움직이지? 그럼 어떻게 될까? 마찰력이 살짝 떨어져. 그래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 그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운동 마찰력이 더 작아져. 알겠니? 움직이면 어때? 마찰력이 줄어. 됐니? 이거 내가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옛날에 저학년들 가르치니까 이해를 못하더라고. 괜찮아, 그냥 받아들여. 이런 거랑 똑같아. 물건 사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마트 갔더니 물건이 1,000원이야. 1,000원이야? 그럼 얼마에 사야 돼? 1,000원 주고 사야 되겠지?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 쿠폰이 붙어 있어. 200원. 얼마에 사야 돼, 그러면? 아니야. 800원에 못 사. 1,000원에 사지. 그지? 800원에 살 것 같아? 못 사. 1,000원에 사지. 됐어? 1,000원에 사면 얼마짜리 쿠폰을 주는 거야? 200원짜리 쿠폰을 사는 거지. 그럼 1,000원에 사면 실제 산 값은 얼마야? 쿠폰까지 계산하면 800원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800원에 샀어? 그럴 일 없어. 1,000원에 샀지만 사는 순간 얼마짜리가 들어오는 거야? 200원이 나한테 페이백으로 되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산 건 800원, 산 건 1,000원이야. 똑같은 거지. 움직이면 마찰력이 확 떨어져. 그 순간. 알겠니? 그래서 그래프가 중요한데 이게 외력이야. 그리고 얘가 마찰력이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나 잘 봐.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가 최대 정지 마찰력인데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봐라. 나 봐. 요 기울기 값은 무조건 얼마야? 1이야. 됐니? 아까 우리 얼마에 움직였지? 50N에 움직였었지? 봐라. 내가 50N의 힘을 주면 그때 얘가 50N까지 버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아까 얼마까지 버텼어? 50N까지 버텼던 거지. 됐어요? 그럼 봐. 요 순간 움직일 거거든. 요 순간. 그럼 봐라. 요 기울기가 1이라는 소리는 10N 줬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였잖아. 마찰력 얼마야? 10. 그렇지. 여기 10일 거 아니야. 이렇게. 됐니? 20N 줬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였을 거 아니야. 마찰력 얼마야? 20. 그러니까 요 구간이 무슨 마찰력에 속해? 그렇지. 정지 마찰력에 속하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30이면 마찰력도 30이지. 그러니까 요 기울기는 무조건 얼마겠어? 1이 되겠지. 근데 봐. 50이 되는 그 순간 움직이지. 그 움직이는 그 순간의 마찰력이 무슨 마찰력이야? 최대 정지 마찰력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야. 됐니? 움직이면 마찰력이 뚝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됐어? 만약에 이게 30이야. 요게 중요한 거야. 여기가 30인 거지. 그래서 움직이면 마찰력이 뚝 하고 줄어드는 거야. 얼마로 줄어들어? 30으로 줄어드는 거야. 30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됐니? 아이고, 우리 인싸 이해가 안 갔지? 됐니? 잘 봐. 아까 했던 걸로 다시 가.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이 물체가 M이 있는 거지? 됐니? M이 있어. 됐니? 이 바닥에 뭐가 있다는 소리야? 마찰력이 있다는 소리야. 이 새끼를 움직이려면 최소한에 얼마나 힘은 줘야 움직인다는 소리야? 50은 줘야 움직인다는 소리야. 됐어? 그러면 내가 얘를 50이 딱 되는 거야. 그러면 50뉴턴으로 힘을 주는 순간 얘가 뭐 하는 거야? 딸깍 하고 움직였대.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순간 마찰력이 훅 떨어지더라는 거야. 이게 마찰력이야, Y축이. 됐니? 확 떨어지더라는 거야. 얼마로 떨어지더래? 30으로 떨어지는 거지. 됐어? 아까 했지? 물건이 얼마야? 살려면 얼마야? 1,000원짜리 물건을 사는 거지. 근데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사는 순간 나한테 페이백으로 200원이 되돌아온대. 근데 나는 산 건 얼마에 사야 돼? 그렇지. 1,000원은 가져가야 사는 거잖아. 근데 페이백으로 얼마 들어와? 그렇지. 200원이 딱 들어와 버리겠지. 마치 얼마에 산 것 같아? 800원으로 딱 산 것 같지만 800원에 내가 그 물건을 살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게 하기가 어렵지? 일단 움직이면 그 다음부터 굴러가게 하는 건 어때야 돼? 그렇지. 쉬운 거야. 모든 물체는 첫 번째 움직이게 하는 게 힘든 거지. 일단 움직이게 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 굴러가. 알겠니? 너희들도 나중에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는데 요즘 아무튼 있어. 선생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누가 내 차를 막아. 그럼 그 밀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그치 밀기가 힘들지. 힘을 겁나 세게 줘야 처음에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움직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작은 힘으로도 슬슬슬 밀려가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최대 정지 마찰력이 큰 거지. 움직이면 마찰력이 어떻게 돼? 작아지거든.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이제. 봐봐 이제부터 재밌어져. 뭐야? 외력이 60뉴턴이야. 그럼 지금 움직이고 있지? 최대 정지 마찰력은 지났지? 움직이지? 그러니까 움직이면 마찰력이 어떻게 돼야 돼? 움직이면 마찰력은 외력이 커지든 말든 움직이면 마찰력이 어때야 돼? 항상 일정한 거야. 그래서 이 값을 우리 무슨 마찰력이라 그래? 운동 마찰력이라 그래. 운동 마찰. 여기가 최대 정지 마찰력, 여기가 정지 마찰력. 그래서 마찰력은 종류가 얼마야? 물론 여기까지 하면 세 가지겠네. 우리 이걸 한 세트로 묶이긴 하겠지만 알겠니? 이거 왜 세트로 묶어 내가? 아까도 했지 최대 정지 마찰력 이하는 무조건 뭐야? 정지 마찰력이 있다니까. 이하란 말보다는 뭐가 좋다고? 미만이 좋겠지. 왜냐면 이하는 같은 것을 포함해야 되지. 그러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 미만은 무슨 마찰력이 되는 거야? 무조건 정지 마찰력이 되고 움직이면 무슨 마찰력으로 돌아가고 운동 마찰력이 되고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운동 마찰력이 무조건 작아야 되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거는 최대 정지 마찰력, 마찰력의 종류였습니다. 됐죠? 자, 이제 간다. 이걸 알았으면 이제 구해야 돼. 구해야 돼. 자, 봐. 아이고, 이걸 주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좋네. 운동 마찰력. 움직이는 동안의 마찰력. 됐니? 나 뭐 할 건지 봐. 마찰력의 종류는 그러면 3개네. 됐죠? 그럼 구하는 건 뭐만 구하면 돼? 그치? 2개만 구하면 되지. 얘하고 얘만 구하면 되지. 어차피 이 새끼는 이거보다 작으면 마찰력이지. 어떻게 구해? 잘 봐. 이제 또 봐. 첫 번째. 마찰력은 내가 이렇게 잡아 당기겠지? 됐어요? 그럼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이야. 이렇게 하자. 그래서 스몰 F를 쓰고 여기다가 정지라고 써져 있어 보통 책에. 그럼 이건 정지 마찰력이 아니라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뜻이야. 알겠니?
왜냐하면 최대 정지 마찰력만 알면 자동으로 요거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F 정지라고 써 있으면 저건 그냥 정지 마찰력이 아니라 인식을 최대 정지 마찰력으로 해야 돼. 됐니? 잘 봐. 마찰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뭐야? 무게야, 무게.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알겠니? 당연한 거야. 질량이 클수록 어때요? 마찰력이 크겠지? 그러니까 마찰력은 질량에 무조건 비례하는 거야. M, G에 비례하는 거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알겠니?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됐죠? 그런데 이제 봐라. 마찰력은 질량에 비례하고 또 뭐에 비례할까? 바닥면의 종류야. 그러니까 봐라. 선생님이 지금 뭐 있어? 선생님 몸무게가 약 70kg 정도 나가는데, 됐니? 이 슬리퍼를 신고 요 바닥은 어때야 돼? 마찰력이 꽤 큰 편이다. 근데 내가 똑같은 슬리퍼를 신고 빙판을 걸어가면 어떨 거 아니? 완전히 다른 마찰력을 느끼겠지. 쭉쭉 미끄러지겠지. 됐니? 그래. 내가 70kg 정도 나가는데 똑같은 신발을 신고 모래사장을 걸어가면 어떨 것 같으니? 여기보다 훨씬 걷기가 좀 힘들걸? 뭐가 결정된 거니? 바닥면의 종류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 그래서 마찰력은 질량에 비례하는 건 당연한데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고? 그래. 바닥면의 종류. 이걸 마찰 계수라 그래. 마찰 계수. 알겠니? 그래서 이 바닥면의 종류가 마찰력을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마찰력은 어떻게 구해야 돼? 마찰 계수 곱하기 중력이야. 알겠니? 그러면 지금 선생님 무슨 얘기 해줄 거냐면, 그러면 아까 우리 했던 거야. 최대 정지 마찰력하고 최대 정지, 정지라고 쓰면 헷갈릴까 봐 최대 정지라고 쓴 거야. 마찰력은 무슨 마찰력하고 운동 마찰력하고, 됐니? 누가 더 컸어? 무조건 최대 정지 마찰력이 더 크잖아. 아까 했잖아. 무조건 최대 정지 마찰력이 더 크겠지. 그럼 이게 최대 정지 마찰력이야? 그럼 운동 마찰력은 무조건 무슨 마찰력보다?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러면 운동 마찰력도 어떻게 구하니? 그렇지. 구하는 게 똑같은 거야. 마찰 계수 곱하기, 됐니? 이것도 질량 G. 지금 뭐야? 무게에 비례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값하고 이 값이 무조건 커야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똑같네. 알겠니? 그럼 뭐가 다르네? 뭐가 다른 거야? 마찰 계수가 다른 거야. 그렇지. 계수가 다른 거야. 계수. 그래서 얘를 정지 마찰 계수라 그러고 얘를 무슨 계수라 그래? 운동 마찰 계수라 그래. 운동 마찰 계수. 그러니까 우리는 정지됐을 때 왜 마찰력이 더 크냐 이거야. 바로 뭐야? 정지됐을 때 이 바닥면에 거칠기라고 쓰거든. 우리말로는 거칠기가 움직일 때 거칠기보다 더 어때? 더 거칠게 느껴지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정지 마찰 계수가 운동 마찰 계수보다 더 큰 건 정지되었을 때 이 바닥면의 거칠기가, 야 카메라 보니까 내가 되게 원수 같아. 아이씨 저 카메라 치워. 그랬더니 제가 정지되었을 때 내가 이 바닥면에 느끼는 거칠기가 운동하고 있을 때, 움직였을 때의 거칠기보다 어때야 돼? 더 거칠게 느껴지는 거야, 과학적으로. 알겠니? 그래서 운동 마찰 계수가 정지 마찰 계수보다 어떻다? 큰 거야. 알겠어요? 아주 쉬운 거죠? 됐어요? 이제 마찰력. 근데 이게 아무튼 뭐 책에 있으니까 가르치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 가르칠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없죠, 이제? 그러니까 마찰력이 책에 있어. 아, 마찰력이 뭐가 중요해? 종류. 구하는 건 무슨 마찰력과 무슨 마찰력을 구하면 되겠어? 최대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밖에 안 구해져. 최대 정지 마찰력을 알면 그거보다 더 작은 힘은 무조건 정지 상태 마찰력일 것이고, 운동 마찰력은 뭐야? 움직이고 있는 동안의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이라고 그러고, 운동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고, 이유는 마찰 계수가, 운동 마찰 계수가 더 작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됐어요?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시험에 나오면 거지. 자, 봐. 선생님 몸무게 얼마야? 70이야. 됐니? 아름다운 몸무게지.
몸무게 얼마야? 그래, 쟤. 근데 선생님이 어때? 제가 생긴 게 좀 기분 나쁘게 생겼어. 알겠니? 그래서 내가 업어줄게. 하고 선생님이 동을 업었어. 70인데 75를 업었네. 아무튼 내가 업었어. 됐니? 그럼 나의 뭐가 커져? 그렇지. 무게가 커져버린 거지. 근데 바닥면의 거칠기는 안 변했지? 그러니까 질량이 커지면 나의 마찰력이 어때야 돼?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밀려가면 어때야 되겠어? 마찰력이 커진 거지.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있지? 여기다 물체만 그냥 올렸어. 그럼 봐라. 얘가 얼마야? 그냥 EM. 그냥 얘가 M. 이렇게. 물체만 올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질량이 1.5배 커진 거지? 1.5 맞냐? 아무튼 EM이 3M 된 거지? 그럼 똑같은 비율로 뭐가 커지면 돼? 마찰력이 커지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야. 두 번째 봐. 됐니? 선생님은 그대로 있는데 신발을 벗었어. 그 양말 신고 돌아다녀. 뭐가 바뀌었어? 마찰 계수가 바뀌었어. 마찰 계수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마찰력이 바뀐 거야. 그럼 나한테 그 마찰력 얼마나 바뀌었어? 그건 나도 모르지. 그럴 땐 뭘 주면 돼? 그렇지. 계수값을 주면 되는 거야. 바닥면의 마찰 계수, 유리면의 마찰 계수 이렇게 문제가 나와. 알겠네? 마찰 계수가 바뀌었대. 그럼 무슨 뜻이야? 바닥면의 마찰 계수가 바뀌었겠구나 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어디에 써요? 신발에서 쓰는 거야. 신발에서.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신는 신발들이 있지. 특히 농구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신는 신발과 일반적으로 이런 내가 걷는 운동화랑 뭐가 달라? 그렇지. 바닥면이 다르겠지. 마찰 계수를 다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실내 운동하는 운동화는 조금 더 어때? 마찰 계수를 좀 높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거고. 실외에서 뭐 운동할 거 뭐 이런 것들은 어때야 돼? 또 마찰 계수를 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뭐 하는 남자야? 골프 치는 남자. 됐니? 그래서 골프화는 그 바닥에 진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박혀 있단 말이야. 마찰 계수를 극도로 올리는 거지. 왜? 스윙을 할 때 골반을 돌리지. 그 골반을 돌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다리가 지지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런 신발이 마찰 계수가 작으면 어떻게 돼? 훅 도는 순간 어떻게 돼? 사람이 발랑 뒤집어진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운동할 때도 또는 그 어떤 스포츠화 만들 때도 그 용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신발은 마찰 계수를 크게 하고 어떤 신발은 반대로 마찰 계수를 굉장히 작게 하겠지. 그럼 발레 막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야 되겠어? 마찰 계수는 좀 작게 만들고 그러겠지? 그런 데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학이 그런 데 많이 응용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됐죠? 이제 마찰력 문제가 나오면 이건 뭐 단순하게 한 번만 설명해 줘도 알 수 있는 거지. 이 또한 오늘 재밌다. 응용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빗면도 응용 없고 마찰력도 응용 없고 그냥 개념만 딱 들어가면 어때? 그냥 쭉 풀리는 거야. 땡큐지 뭐. 알겠어요? 오케이. 자, 문제에서 아까 하나 나왔다 그랬었지? 잠깐만 볼게. 빗면과 마찰력하고 합쳐서 한 문제를 냈더라고요. 자, 봐봐. 어딨어? 양이 많아서 그렇지. 봐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보면 봐볼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보자. 경사각은 세타 1, 2가 있고요. 빗면상에 정지되어 있는 물체입니다. AB에 대한 설명 중 아니네. AB의 질량은 같고 세타 1보다 세타 2가 크대요. 가나에서 빗면 사이에서 정지 마찰 계수가 뮤 A, 뮤 B라고 했을 때 비교해서 써보세요. 뭐 아주 쉬운 문제지. 됐어요? 문제 풀기 전에 그냥 이제 했으니까 해볼게. 자, 봐. 오늘 답 내는 건 아니야. 나 봐. 이 문제를 무슨 뜻으로 보겠다는 건지. 식을 이렇게 쓰자는 거야. 지금 내가. 어떻게 쓰자는 거야? 그래, 정지. 그럼 오늘 배운 문제는 응용이 없지? 그냥 이 새끼는 중력해갖고 분해할 필요도 없지? 너 이쪽으로 작용한 힘이 얼마야? 그렇지. mg 사인 세타 1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럼 이 문제로 계속 해볼게. 근데 얘가 뭐 돼 있다고? 정지. 그럼 정지돼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쪽에 뭐가 돼 있어야 되겠어? 마찰력 스몰 f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 스몰 f가 얼마야? 그렇지. 정지 마찰력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 정지 마찰력은 어떻게 돼야 돼? 마찰 계수 얘가 A라 그랬으니까 A 됐니? 됐어?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뭐야? 됐니? 아까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mg라 그랬었지. 이거 중력이지. 근데 이 중력은 평면일 때는 중력인데 이 중력이야. 됐니? 그럼 뭐랑 같아야 돼? 수직항력과 같은 거야. 사실은 마찰력에서 이 중력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수직항력이야. 알겠니? 왜 수직항력이냐면 봐. 나 봐. 아까 선생님 몸무게 얼마라 그랬어? 70이라 그랬지? 근데 봐라.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누군가 선생님을 살짝 들었어. 알겠니? 살짝 들었지? 그러면 나는 무게는 변해서 안 변해서? 안 변한 거야. 근데 누가 살짝 나를 들면 어떻게 되겠어? 마찰력이 내가 살짝 들리겠지? 그럼 수직항력이 어때? 살짝 줄어들겠지? 그럼 마찰력 커질까 작아질까? 그렇지. 엄청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중력의 비례에 이르지만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뭐에 비례한 거야? 수직항력에 비례하는 거야. 수직항력이야. 그래서 마찰력을 줄이려면 뭐에 줄여줘? 수직항력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그 수직항력을 극도로 줄인 게 있지. 여러분들 게임장 같은 데 보면 어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퉁퉁 치는 게임 같은 거 있지? 알겠니? 그러면 그 볼이 플라스틱 볼인데 어때? 동전을 넣으면 밑에서 바람이 나와. 바람이 나와. 그 바람에 의해서 그 플라스틱 같은 게 어떻게 돼? 아주 살짝 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수직항력을 어떻게 낮춘 거야? 극도로 낮춘 거지. 거의 수직항력이 뭐에 가깝게? 0에 가깝게. 뭐 0은 아닌 것 같아. 완전히 내가 봤는데 완전히 떠 있진 않더라고. 거의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마찰 계수가 있겠지만 이 수직항력을 극도로 0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걔 마찰력이 얼마야?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탕 치면 어때? 겁나 빠르게 타타타 하고 상대방 골대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는지. 됐니? 그 저기 어디지? 오크밸리에 들어가니까 있던데. 보통 오락실 별로 없는데 오크밸리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퉁치 너무 재밌더라고. 탁탁탁.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고 마찰력은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지금 뭐야? 굳이 마찰력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수직항력은 아까 얼마였어? 여기서 요게 수직항력이었다고. 요게 수직항력이었어. 그러니까 이 바닥면에서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 수직항력이 얼마였더라? mg 코사인 세타. 이건 그냥 정해져 있는 값이야. 됐니?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야 돼?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됐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됐죠? 됐니? 근데 얘가 지금 정지돼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뭐예요? 짜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마찰 계수는 뭐 할 필요도 없긴 하겠지만 뭐가 돼야 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돼야 되겠지. 됐니?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풀려면 이 문제는 이거지. 여기에 마찰 계수를 A라 그러면 여기에 마찰 계수는 뭐라 그러겠니? 라는 거지. 뭐라 그러면 되겠어? 누가 더 커?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세타2가 돼야 되겠지. mg 사인 세타2는 됐니? 뮤 b mg 코사인 세타2랑 같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어차피 뭐가 돼야 돼? 어차피 얘네들은 일정한 값이니까 사인 세타가 이쪽이 더 크다 그랬지? 그럼 마찰 계수도 누가 더 커야 돼? 세타2가 큰 만큼 마찰 계수도 b가 더 커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말 이해됐어? 맞나? 그렇지. 마찰 계수도 b가 더 커야 되겠지. 구하면 코사인 분의 이거 분의 이걸 거 아니야. 얘는 코사인 2분의 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코사인 분의 사인이 뭐지? 탄젠트 아니냐? 탄젠트잖아. 내가 더 잘하는 거 같지 왜? 삼각비 물어보면 니들이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삼각비를 모르는데. 알겠니? 그러면 탄젠트 세타 1이고 탄젠트 세타 2잖아. 그럼 얘 세타 2가 더 크다며.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더 커야 되겠지. 뭘 고민하냐.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찰력까지도 지금 이 단원에서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 거란 말이지.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힘의 합력과 분해, 그다음 어디까지? 빗면상에서 물체 합력과 분해. 또 뭐 있어? 마찰력까지. 겁나 양이 많은 거라고. 알겠니? 책은 한 페이지지만. 그거 학교에서 하겠냐? 선생님 봤을 땐 아무튼 그래. 2학기 때도 학교가 정상적으로 수업은 이 책을 끝까지 가기 힘들어. 됐니? 이거 아무튼 그래.
근데 아직 여러분들 학교를 안 갔으니까 나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한 거야? 요 문제까지 한 거지. 요런 문제도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생들은 뭐 이런 거 나오겠다는 거지.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이제. 왜 볼 필요도 없어? 응용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빗면이네. 밑으로 사인 세타. 수직항력 코사인 세타. 응용이 없잖아. 빗면이든 인사 빗면이든 공면이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빗면이든 공면이든 내려가면 사인. 공면이야. 수직항력 코사인. 알겠니? 이거 내가 중학생들한테도 가르치는데 중학생들이 예전에는 이걸 중학생들도 배웠어. 옛날에는 막 과학 경시대회 나가고 막 그런 애들 가르칠 때도. 그럼 애들이 코사인 사인을 잘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르쳐올게? 중학생들한테. 중학생들은 이거 저기 수학을 못하니까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알아? 됐니? 빗면상에서 쭉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쏴 하고 내려가자는 새끼들아. 저런 새끼들. 됐니? 야, 니네 이거 스키 타고 쭉 내려가 봐. 스키 타고 쏴 하고 내려간단 말이야. 설마 스키 타고 내려가면서 코 하면서 내려가겠니? 내려갈 땐 쏴 하고 내려가지. 그래 쌓이냐. 미안하다. 들어온 놈들. 얼마야? 그래서 F1은 볼 필요도 없잖아. F1이니까 어느 방향이야? 이 방향이지? 사인입니다. F2는 어디야? 얘지? 얘는 뭐랑 같아야 돼? 수직항력이랑 같아야 되겠지? F 코사인입니다. 너네 나를 그 한심한 눈을 쳐다보냐? 내가 그 중학생들 가르칠 때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는 줄 아냐? 이걸 수학으로 안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가르칠 수 있나? 그런 새끼들 표정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알짜임까지 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알짜임 안 했지만 뭐 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책에 있는 거 안 해고 넘어가면 또 그렇겠죠? 그러니까 알짜임까지 간다 이제는. 그러니까 알짜임까지 가면 이렇게 되겠지. 얘가 M이야. 됐니? 얘가 얼마야? 40, 얘는 한 45도 되는 것 같다? 한 45도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짜임까지 가라는 거야, 알짜임까지. 그 알짜임까지 가라면 뭐가 돼야 돼? 얘가 받는 힘 얼마야? 마찰력은 무시하자고. 마찰력을 무시하면 얼마야? mg 사인 45도. 사인 세타는 이게 뭐에 해당한다고? F에 해당하겠지. F는 MA라고. MA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게 여기까지 나와 있더라고. M 지우면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G 사인 45도가 가속도라고. 요게 이제 알짜임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됐죠? 하나 더 할까? 학교에서 이런 것까지도 한다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들으니까 할 필요 없다는 말이 내가 자꾸 할 필요 없다는 말을 쓰는 건 응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봐라. 학교에서 여기까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쟤하고 얘하고 사인 세타가 같지. 근데 질량이 2배지. 그럼 얘네들의 바닥면에 누가 먼저 떨어질까? 힘은 누가 더 클까? 이런 거야. 그럼 힘은 누가 더 클 것 같아? 얘 가. 얘 나. 힘은 누가 더 커? 나가 더 커. 무조건. 왜냐하면 이 새끼는 얼마야? mg 사인 45도지만 얘는 힘이 얼마야? EMG 사인 45도니까 가보다 나가 힘이 몇 배 더 커야 돼? 2배 더 큰 거야. 근데 가속도는 어때야 돼? 그렇지, 같은 거지. 왜? 얘 힘은 얼마 써야 돼? EMG 사인 45도가 돼야 되겠지? 근데 이 새끼 질량이 EM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얘하고 얘하고 약분이 돼버리니까 힘을 묻는다는 건 얘를 묻는다는 거고 힘을 묻는다는 건 쟤네 둘을 묻는 거잖아. 근데 가속도를 묻는다는 건 얘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변에서 여기 질량 지워지고 여기 질량 지워지고 여기 질량 지워지고 여기 질량 지워지니까 가속도는 어때야 돼? 똑같단 말이야. 그럼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여기에 누가 먼저 도착해? 됐니? 누가 먼저 도착해? 동시에 도착하는 거지 뭘. 알겠니? 이걸 중학생들이나 고1하고 가르치는 거하고도 똑같단 말이야. 이게 이제 원래대로 정석대로 한다 그러면 옛날 책에는 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요즘 이 책이 바뀌면서 그런 건데 옛날 책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이제 봐라. 어차피 우리가 물리를 공부할 거라면 똑같단 말이야. 얘나 똑같은 거야. 알겠니? 그럼 얘가 받는 힘은 얼마가 돼야 돼? 얘도 m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다만 얘는 mg 사인 세타의 사인 값이 얼마야? 90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mg 얘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중력받아 떨어지는 건 사실은 mg 사인 세타로 가르치는 게 맞아.
근데 얘는 사인이 얼마야? 90도란 말이야. 지면과 수직하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90도에서 얘 값이 얼마야? 1을. 그래서 생략한 거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얼마가 돼야 돼? EM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얼마 더 커? 힘이 2배 큰 거야. 됐죠? 힘이 2배 크지만 중학교 때부터 배웠을 거 바닥에 누가 먼저 떨어져? 그렇지. 같이 떨어지는 거야. 그 이유는 힘이 더 크지 가속도는 같단 말이야. F는 요거 옆에다 할게. F는 어차피 뭐야? MA. 이 새끼는 얼마야? MG, EMG. 사인 세타인데. 됐니? 얘는 얼마야? EMA. 그러니까 EMF 어차피 조건. 됐니? 끝났지? 요도 지워주고. 그러면 A는 얼마야? G 사인 세타고. 얘도 A는 얼마야? G 사인 세타잖아. 근데 사인은 얼마야? 90도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같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빗면이나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나 알짜이면 어떻다는 거야? 같은 거야. MG 사인 세타로. 다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것만 개고 주구주구 하다가 갑자기 우리 책에서 얘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근데 어차피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쭉 만약에 가르쳤다 그러면 되니?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쭉 가르쳐야 맞는 거겠지만 우리 책은 이건 통합과학에 있고 그다음 이거는 물리원에 있고 이거는 뭐지 이거? 물질과 에너지 아니라 역학과 에너지에 있고 파트가 나눠져 있어서 쪼각 가르쳐서 그렇지 사실은 물리통으로 가르친다 그랬으면 내가 쭉 이렇게 가르쳤겠지. 이제 이해됐어요? 그래. 이제 물체 낙하는 물체 운동에 대해서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빗면이든 곡면이든 다 똑같구나라는 거야. 다 똑같습니다. 됐죠? 네. 이성분이가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지. 왜 설명 안 해도 되냐면 여기는 마찰력이 있으니까 알짜임이 얼마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mg 사인 세타에서 뭐 빼버리면 돼? 마찰력을 빼버리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시계 하나만 추가가 되면 되겠지. 아까 얘 가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그럼 g 사인 세타지만 얘는 뭐가 있어야 돼? f가 있지. 마찰력이. 그래서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f가 알짜임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1시간을 넘게 수업했는데 요만큼 한 거야. 요만큼. 선생님 수업 준비를 하는데 진짜 죽겠더라고. 이거 도저히 근데 이거 설명 안 하고 갈 수는 없더라고. 왜냐면 저 뒤에 계속 문제가 나올 테니까. 내가 넘어가지? 그러면 우리 인사가 뭐 하겠어? 다음 시간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고 또 분명히 질문한단 말이야. 그럼 또 거기서 하나 거기서 됐죠? 이렇게 돼요. 요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어차피 요 뒤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있는 거지. 어떤 물체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한대. 이건 왜 해야 돼? 그래서 가속도가 0이래. 그럼 가속도가 0이니까 무슨 뜻이야? 그렇지. 힘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지. F는 MA잖아. 그래서 F는 MA인데 그럼 가속도가 0이라 그랬어. 얘가 0이란 말이야. 그럼 질량이 0인 건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면 질량이 0인 게 존재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뭐가 돼야 돼? F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알짜힘이 0인 거야. 그래서 가속도가 0인 건 더니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인 거야. 그래서 직선 운동이란 말을 쓰는 건 왜 그런 거야? 그렇지. 내가 곡선 운동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지. 우리는 방향이 바뀌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힘이 있어야 방향이 바뀌는 거야. 방향이 바뀌는 것도 힘이 있어야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음 단원인데 뭐 있어? 지구가 태양을 뱅뱅뱅 돌려면 태양이 지구를 구심력으로 잡아 당겨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등속도 원운동이라 그러면 안 돼. 됐니? 등속도 원운동이라 그러면 속도는 방향까지도 포함된 벡터 물리량이겠지. 근데 이 새끼가 뱅뱅뱅뱅 돈단 말이지. 얘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얘는 여기서 이 방향으로 속도를 갖는 거고 얘가 여기에 가면 얘는 이 방향으로 속도를 갖기 때문에 A점하고 B점하고는 분명히 뭐가 달라? 속도가 다른 거야. 알겠니? 벡터는 뭘 포함하는 물리량이야? 방향을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같다 그러면 뭣도 같아야 돼? 방향도 같아야 되거든.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등속력 원운동은 가능해. 근데 등속도 원운동은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속력만 변화. 방금 한 거야. 속력만 변하는 운동.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속력, 자유낙하라든가 연직으로 돌려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잘 봐. 가속도 운동이래. 가속도 운동이래. 그러니까 가속도 운동이니까
이 A가 0은 아니란 소리겠지. 그럼 뭐가 있어야 돼?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 돼야 되겠지. 방금 했던 거야. 운동의 방향만 변하는 거 뭐 있어? 선풍기 날개, 아까 했던 거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 달이 지구를 도는 거. 이런 것들은 뭐가 돼야 돼? 방향이 계속해서 돌겠지?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 운동이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속력만 변하는 거, 방향이 안 변하고. 그럼 뭐 있어? 봐. 얘 떨어지지? 방향은 계속 무슨 방향이야? 아랫 방향인데 속도는 9.8m/s 제곱으로 계속 빨라지지? 얘네들은 속력만 변하는 거겠지. 됐어요? 됐어요? 또 속력, 속도 모두 변하는 거. 속력, 속도 모두 변하는 건 뭐 너무 많지 뭐. 방향도 변하고 너무 많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빨라졌다 느려졌다 방향도 변하고 빨라졌다 뭐 이런 건 뭐. 됐습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걸 뭘 배우고 있는지 알겠죠? 힘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근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거 해야 돼. 알겠어요? 잠깐만 끊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